안녕하세요. 서초 50% 센터 강사 한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캡컷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정 수강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해보고 싶으셨던, 완성해보고 싶으셨던 그런 즐거운 영상을 하나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영상이란 어떤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마음 먹고 촬영하려고 나갔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멋진 장면을 만난 순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문득 바라본 곳에 멋진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길 모퉁이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바로 꺼내서 촬영을 해보세요. 그러한 영상들 잘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들 때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 자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서전 템플릿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 영상을 편집한 초보자분들께서 아주 쉽게 이런 영상 자서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지면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화면엔 두 가지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디오 부분입니다. 배경음악 삽입, 그리고 효과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또 저작권에 관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키프레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키프레임은 영상이나 오디오를 편집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프레임을 잘 이용하게 되면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영상의 상단이나 하단에 로고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편집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음악이 처음 영상 시작할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커지고, 영상이 끝날 때는 서서히 작아지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 그 다음에 영상과 음성의 소리에 밸런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소리클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외부에서 촬영하다 보면 각종 노이즈들이 끼게 됩니다.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경우에 음악과 혼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볼륨 조절도 가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레이션 나올 때 음악이 작고, 나레이션 없을 때는 볼륨이 다시 커져서 배경음이 커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무료 배경음악 어디서 다운로드 하는지, 효과음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디오 편집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캡컷에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에서 영상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거를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35초짜리 수상스키 장면입니다. 이것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아마 아주 시끄러운 노이즈 화면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가면은 동영상 그리고 오디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디오를 터치하시고요. 기본에서 화면을 내리시게 되면은 노이즈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노이즈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거 플레이해 보시면은 소음이 거의 사라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스피커를 눌러서 이 트랙에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소거를 해 놓으면은 플레이했을 때 영상의 소리는 다 제거가 되게 됩니다. 우선 배경 음악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검색 조건을 줘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브이로그 관련된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데, 프로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유료입니다. 유료가 아닌 부분들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영상 및 레이어를 가져오게 되면은 음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크기에 맞춰서 플레이들을 가져다 놓고 반대쪽을 자르기를 해서 영상 크기와 맞춰줍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영상과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페이드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오디오가 선택된 상태에서 기본의 페이드인 효과를 시간입니다. 소리가 서서히 커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한 2초 정도로 정리하고, 반대로 페이드 아웃 효과에 있어서도 2초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디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지고 커졌다 큰 음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트랙에 가서 보면은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거를 마우스로 터치하면은 이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의 길이를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바도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에서 마우스를 가운데로 대면은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었을 때는 이 전체의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리 크기를 약간 낮췄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소리 크기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크기가 배경을 은은하게 들려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가서 페이드 아웃 효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드 아웃 효과로 소리가 점점 줄어서 영상이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음악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아니고 가져온 음악을 잠시 삭제하겠습니다. 내 PC 내에 있는 배경음악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좌측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터치하시고요. 내 음악이 저장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음악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하시면은 보는 바와 같이 음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드래그해서 영상 밑에 트랙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배경음악이 하나 들어왔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드를 끝으로 보내서 영상 끝에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에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고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PC에는 음악이 영상에 같이 연결돼서 들려옵니다. 이렇게 PC에는 음악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음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텍스트 터치하고요. 기본 텍스트 이걸 가져와서 붙여보겠습니다. 기본 텍스트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글꼴을 변경을 하고요. 화면을 내려서 글자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에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은 글자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효과 하단에 애니메이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적당히 시간을 조절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 글자가 나오는 시점에, 글자가 출력되는 시점에 음향 효과를 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드를 글자 나오기 직전으로 보냈고요.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음향 효과, 여기 몇 가지 음향 효과들이 있는데요. 사진 찍는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부분을 삭제하고요. 이 가져온 음악도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지만은 영상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료 음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무료 음원을 사용하려면은 여기에서 있는 음악을 사용해서 무료 음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면은 무료 배경음악들, 효과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스튜디오를 먼저 접속을 한번 해서 하나 가져오는 걸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열었고요. 화면에 물론 로그인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고요. 좌측 중간 하단에 보면은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을 터치하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음악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보시면은
트랙의 제목, 음악의 제목이 있고요. 음악,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악을 눌렀을 때 제목이 있고 장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행복, 밝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배경음악 사용할 때 어떤 분위기인지 선택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있고요. 라이선스 유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디오 하나를 여기를 터치하면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봤고요. 이것이 괜찮으면은 이 음악을 오른쪽 끝에 가면은 날짜가 써 있는 부분에 오프라인 저장이라는 표현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하시면은 PC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상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mp3 파일이 다운로드돼서 이것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선스 유형을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은 여기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음악 바로 밑에 검색 조건인데 그 여러 가지 검색 조건으로 이 음악을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필요를 터치하시면은 이쪽이 CC란 표현으로 바뀌어 있고요. 필요 없음은 유튜브 마크처럼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음악을 사용할 때 제가 터치해 보시면은 이 라이선스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시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다운로드한 음악을 한번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터치하시고요. 다운로드 창에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열기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음악을 하단에 부착을 하고요. 크기를 맞추어서 또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쉽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 배경음악을 PC로 다운로드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의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글꼴도 마찬가지 프로가 있는 유료와 무료 차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키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모션 그래픽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어떤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의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미지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여러 가지 모습을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모양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면서 가능하고요.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회전을 시킬 수 있고 또 투명도,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프레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져온 음악은 삭제를 하고요. 글자도 지금 여기서 먼저 여기 있는 글자를 그다음 글자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영상 레이어에 올렸고요. 보시다시피 영상을 한번 잡아보면은 수상스키 화면과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키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크기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는 옆에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 보면 옆에 마른 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까이 가시면 변화가 되는데요. 변형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위치, 회전, 다양한 것들, 확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아주 작은 거에서 커지는 형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키프레임에 조그만 마른 모가 생겼고요.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때 이미지를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큼까지 유지를 하다가 하려면은 이거는 키프레임을 복사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C 옮겨서 이만큼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야 되면은 키프레임도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왔을 때는 크기를 완전히 키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점점 커지고요. 크기를 유지하다가 커졌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영상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지정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 지정한 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실행 취소도 가능하고 키프레임을 이 마우스가 터치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삭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에도 한번 이 이미지 삭제를 하고 텍스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넣고요. 다시 수상스키라고 입력을 했고요. 글자를 바꾸고 글자를 여기에 확대의 변형의 키프레임을 주어 보겠습니다. 하단에 내리면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고요. 이만큼 왔을 때 글자를 또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왔을 때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점점 커져서 완전 화면을 가리는 화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은 영상이나 텍스트나 오디오나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크기를 확대하는 것만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각도를 바꿔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회전됨을 보실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고를 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져오기를 눌러서 만들어진 로고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로 사용된 이 이미지 파일은 JPG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파일을 적당한 크기와 위치를 지정해서 위치시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의 배경 제거 기능,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PC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이 이미지만 남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이미지 길이를 영상의 크기만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영상이 플레이되는 동안 내내 상단에 로고가 계속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로고를 제작하실 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로고를 만드시고 저장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타입을 JPG로 해서 저장하시면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로고 파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도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고요. 요즘은 AI, 코파일럿이나 리튼 이런 AI를 통해서 로고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을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렇게 출력된 걸 가지고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과 키프레임, 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수업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기본 기능을 잘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